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고 보고 느낀 이런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제 한 몸을 불살러서라도 제가 노력할 용의가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제가 귀국 후에 각계의 국민들을 만나서 말씀들을 들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반기문 행보와 관련하여 우리 문학의 정수 중 하나인 전광용의 단편소설 껍빗단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반기문 총장과 소설의 주인공 이인국 박사가 닮아도 꼭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이인국 박사는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는 친일, 소련군 점령하의 북한에서는 친소, 월남 뒤 미군정이 들어선 남한에서는 친미로 얼굴을 바꿔가며 성공을 거듭해온 기회주의자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를 한 열흘 남겨놨습니다. 사실상 오늘 유엔에 있는 우리 특파원단과 하는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몸을 불사르겠다. 그동안 반기문 화법은 이런 직설적인 얘기가 거의 없었는데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민희 편집장. 야당의, 아니, 민주당의 박경미 대변인이 오늘 논평 낸 게 더 상당히 독합니다. 네.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아예 이렇게 지금, 저는 유명한 네. 소설이에요, 이게. 아, 그렇죠. 그러나 이제, 박경미 대변인이 저렇게 얘기한 게, 네. 확실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굉장한 경쟁의식을 문재인 네. 전 대표가 가지고 있구나 네.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우선 저 논리가 좀 저는 궁금한 것이, 네. 반기문 사무총장은 저 유엔 사무총장으로 가기 전에 공무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공무원은 김대중 정부에서는 김대중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게 공무원의 도리고, 네. 그렇죠.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게 공무원의 도리입니다. 특정인이 아니고 그건 그야말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 논리대로라면 사실은 김대중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는 사표를 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적합한 비유법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왜 저런 식의 얘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뜨니까 이제 친문 지지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견제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주에 여론조사에서 보면 약간 주춤했습니다. 주춤했으니까 이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쪽으로 또 이렇게 표적을 옮겨서 공격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바야흐로 대선 국면에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신지원 보시기에 지금 야당이 이제 저 정도로 이렇게 날을 세웠다면 조금 전에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기웃거리지 마시라, 반기문 총장. 그다음에 자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슬픈 죽음에 현직 대통령 눈치 보느라 조문조차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다. 상당히 이게 그동안 공격 수위하고 틀려요, 지금. 그렇죠. 이제 민주당의 앞으로의 모든 워딩, 언행의 포커스는요, 반기문 때리게 맞춰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새누리당의 분당, 이거에 대해서도 가장 속으로 지금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 문재인 전 대표일 겁니다. 새누리당이 말이죠. 그저 친박의 패권이 유지되는, 그리고 비박은 거기 그냥 들러리로 붙어 있는 정도의 그런 좀 한심한 정당이 되면요. 이게 대선 필승 구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기문 총장이 말이에요. 어디 가고 마음 붙일 데도 없고 말이에요. 반기문은 그냥 외딴 섬 혼자 이렇게 돼 있고,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친박 패권은 계속 유지가 되는 이 구도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가장 좋은 구도인데, 이 뭔가 창조적 파괴라는 게 일어나갖고요. 이게 정계 개편이 막 될 수도 있겠다. 특히나 말이죠.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악몽으로 생각하는 게 개헌연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당과 손학규, 이런 반기문 이렇게 해갖고 다 해서 이게 개헌연대가 이루어진다면은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요, 다 그냥 이렇게 숟가락만 딱 뜨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마지막에 놓치게 되는 이런 악몽의 시나리오가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요. 이 친문 세력에 있어서 가장 우호적인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친박이었어요. 그동안 그랬죠. 그런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는데 이제부터는 좀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친당 때리기, 친보수당 때리기, 반기문 때리기로 초점이 올라갈 겁니다.
자, 반기문 총장이 오늘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야당의 여러 가지 공격, 조금 전에 안희정 충남지사가 했던 비판에 반응하는 듯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밑에서 일을 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일체 그 관계가 없었던 그 생면부지죠. 저를 외교부장관으로 이렇게 발탁해 주시고 또 외교부 장관까지 이렇게 발탁을 하고 또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데 후보로까지 지정해서 많이 그 외교적인 도움을 이렇게 주신 데 대해서 그 묘소에 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사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외국에 있는데 그 사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2011년에 부산에 그 국제회의가 있을 때 그 계기에 제가 가서 참배를 했고요. 자, 이현정 네. 권양수 교사에게 매년 새해가 되면 전화를 네. 드렸다. 그래서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나에 대한 정치적 네. 공격이다. 이 어느 정도 야당의 예상되는 공격 시나리오를 대충 감을 잡고 지금 이게 반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반기문 사무총장도 좀 그동안 눈치 봤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그냥 뭐 솔직한 이야기죠. 사실은 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막 박근혜 대통령만 계속 뭐 여러 가지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실 칭송을 했고. 네. 특히 또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라도 물론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일단 총장이 됐다라면 네. 아니 뭐 떳떳이 참배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네. 당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참배한 사실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결국 와가 참배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비공개로 해서 참배를 했는데 사실 반기문 사무총장 입장에서 본다면 그 자신한테 사무총장 되게 했다라면 저는 뭐 떳떳이 가서 네. 대통령 참배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 뒤에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기 때문에 코드를 맞추려고 하다가 지금 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뭐 탄핵되고 하니까 또 이제 입장을 바꾸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오히려 뭐 변명은 필요 없다고 봐요. 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친박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제일 네. 비판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의리 문제 때문에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의리가 결국은 사당을 만드는 것이고 이 사당이라는 네. 게 결국은 정치를 갖다 공정하게 못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금 친노들이 보면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난하는 게 지금 의리 갖고 비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의리의 정책을 비판하는 건데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것도 저는 구시대의 이야기 같다. 결국 정정당당히 대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반기문 사무총장도 사실은 당시에 공무원 신분으로 분명히 했었고 본인도 사실은 뭐 노무현 대통령과 정식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당시에 홍석현 회장을 밀어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차선책으로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을 밀어준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건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죠. 개인을 위해서 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제 조기 대선이 확 실시되면서 문재인 전 대표가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야 대선 주자군 중엔 1위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외교 관료들 가운데 아주 주류 중에 주류시죠. 한 줄로 아주 친미적이고 유능한 그런 외교 관료 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돌아오시면 바로 1위를 해서 본인을 제치고 질주하지 않을까요, 혹시? 알 수 없죠. 지금 정말 이렇게 전국이 요동치고 있어서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는 새누리당은 아웃이다. 저는 그것만큼은 우리 국민들의 공통된 저는 민심이라고 믿습니다. 자, 신지원이 보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12월 2일 날 문재인 대표가 한 얘기인데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그냥 외교관인데 뭐 이렇게 더 이상 자기는 좀 거론하고 싶지가 않다는 식으로 아예 좀 이렇게 같은 급으로 상대하기 싫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최근에 또 이 아주 친미적이라는 거를 굉장히 좀 비아냥거리는 그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총장이 대단히 친미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본인이 최근에 말이에요. 본인이 대통령 되면은 미국보다도 북한을 먼저 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말이에요. 요새 그 워딩을 보면은 주변에서 뭐 참모들이 이렇게 써줄 텐데요. 메모. 네. 이렇게 써줄 텐데 저런 말이 그냥 위태위태해 보여요. 반기문을 친미로 몰고 그 본인이 뭐 당선되면 말이에요. 미국보다도 저 북한에 먼저 가겠다 이렇게 되면
본인에게 친북이라는 딱지가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전 대표가 과연 그럼 저런 치밀한 계산을 하고 저런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좀 어떤 그 대선 전략에 있어서의 그 오락가락함 이런 것들도 좀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저 얘기예요. 이제 친미적이고 유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연상되는 게 뭐예요? 노무현 후보가 맨 처음에 얘기해서 후보가 된 이후에 야, 그 반미면 어때? 대선 후보 기간에. 후보 기간에 반미면 어때?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하고 우선 이렇게 뭔가 코드가 좀 맞는 듯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사실 종편 얘기도 해가면서 또 뭐 언론 탓을 하게 됐어요. 본인에 관한 뭐 혁명 발언 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언론 탓을 하게 됐거든요. 이것도 보면 언론 탓은 또 항상 언론 편가르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은 후보 시절과 대통령 재임 시절에 많이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보건대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대선이 임박해 오니까 노무현 프레임으로 다시 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 노무현 프레임은 노무현 대통령은 성공을 했어요. 그거는 뭐 타고난 승부사적 기질과 어떤 정치 감각으로 성공을 했는데, 자, 그거를 따라가는 이른바 시즌2 문재인 후보가 성공할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굉장히 물음표를 좀 찍고 싶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브랜드로 가져가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뭐 종북 부분은 아마 북한을 방문한다는 취지는 이게 논란이 되니까 문재인 대표는 북한을 바로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 강국들의 다 동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를 밟겠다. 그게 좀 사전 중간 이렇게 설명 자체가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 그렇게 본인은 또 이 논란을 또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자주파 동맹파 논쟁이에요. 그때 당시에 동맹파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그 외교관들, 그 외교부의 외교관들은 사실 미국과의 어떤 그런 우리가 외교가 더 중요하다. 그것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라는 주장이었고, 또 당시에 이종석 이 통일부 장관이나 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동맹파로서 사실 외교부를 비난하면서 북한과 손잡고 북한과 평화를 기획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해서 동맹파가 자주파를 비난하고 하는 그런 양태가, 편가르기 양태가 계속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표가 지금 하는 표현들, 나는 지금 사실 동맹파고 지금 반기문 총장은 자주파. 문재인 전 대표가 자주파고 반기문 거꾸로 문재인 전 대표가 자주파고 또 이제 동맹파다. 그러니까 이 반기문 총장이 동맹파가 아니냐, 이런 옛날의 그 기억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번 방미하고 났을 때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나중에 한미 FTA 했죠, 이라크 파병했죠. 다 그 미국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반대한 게 바로 노무현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파병도 반대를 했고, 나중에 이제 그 한명숙 총리 등등이 나중에 한미 FTA도 굉장히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프레임이 아니고 노무현 초기의 프레임을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프레임을 다시 들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대선을 하면 항상 확장성이 문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긴가민가 하는 분들은 이건 좀 믿을 수가 없네? 이런 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왜 이 프레임을 점점 더 지금 좁혀내는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올해 지금 사자가 나왔을 경우에 나는 35% 얻으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게 그건데,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그런 식의 프레임으로 집권을 했잖아요. 집권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집권한 후에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집권한 데까지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요.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전 대표 쪽이. 그러니까 요 노무현 대통령 요 초기 집권할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본따서 벤치마킹해서 문재인 전 대표가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른바 지금 말씀하신 그 확장성이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잠깐 친미적이라고 공격하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트럼프가 한미 FTA가 미국에게 불리하다, 이거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근데 당시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갖고 야당 의원들이 반대한 게, 이유가 한미 FTA 반대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불평등한 여러 그 FTA를 맺으면서 한국만 손해보게 생겼다,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의 주장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자꾸만 반기문 총장을 친미적으로 몰면요, 본인이 아주 쉽게 되치게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좀 야권은 본선보다는 지금 당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아마 집중하다 보니까 당장 이재명 변수 이런 게 좀
좀 신경이 그 많이 굉장히 쓰이는 것 의식하고 같습니다. 있는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